추석이 깊어가는 요즘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애출 시에는 겉옷을 챙겨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번 주 기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스위스, 이탈리아 국경이 바뀐다고 합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알프스 빙하 산맥을 국경으로 정했으나 기후위기로 빙하가 녹아 국경이 100에서 150m나 달라져 국경을 재정비 중입니다. 이탈리아는 빙하 붕괴로 프랑스와도 국경 분쟁이 있는데요. 전문가는 기후위기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시기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저희 부탁입니다. 공유는 사랑입니다. 자,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으로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얼음 멋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으셨습니다. 김동규님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촉촉하게 하는 음악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체육생활,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죠? 네, 94.3MHz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손님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 장터 불모지장의 운영자 시리입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 대한 고민을 품고 지역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소성을 띤 불모지장으로서 계속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장을 볼 때마다 사실 엄청난 양의 일회용 포장재가 만들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포장재들은 한 번 쓰고 버려져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모지장이라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비건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리님을 우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떠해요? 요즘 날씨가 여름이었는 듯 했는데 네. 어느새 좀 추위가 아침 저녁으로 있으면서 네. 가을이 훌쩍 다가온 느낌이 드는데 이러다 진짜 없이 금방 겨울 되겠다 싶은 네.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을 옷은 구매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예측을 하죠. 여름 지나고 여름은 길어지고 또 이제 가을은 짧아지고 또 이제 겨울이 오니까 아예 가을 옷은 구매하지 않고 식료품 쪽에, 물론 이제 지금 물가가 또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갑자기 이제 아마 우리나라 사계절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요즘 보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뵌지 꽤 오래됐어요. 거의 1년,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사이에 네. 또 일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일 만들기 대장이고요. 네, 맞아요. 선수인데 올해 3월에 올해 3월 춘분에 오픈하기 춘분한 날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책방을 열었어요. 오픈하기 춘분한 날. 충분한 날. 그러니까 네. 오픈하기 충분을 그냥 충분이라고 한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책방을 열게 됐고 네. 지금 한 딱 만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저희 책방은 공간을 읽는 책방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공간을 읽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책의 주제들이 주로 공간과 관련된 주제란 얘기신가요? 네, 맞아요. 저희 책방은 2명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건축학도였던 저와 그리고 네. 국문학도였던 감자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네.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공간을 더 잘 감각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책방을 열게 됐고요. 그 공간을 감각한다라는 것은 안 가본 처음 가는 장소에 가면 거긴 공간인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내가 머물면서 그곳은 공간을 넘어서 장소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장소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을 저희는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책방에 오시면 공간별로 책이 큐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공간별로 책이 큐레이션 돼 있어서 내가 그 공간에서 원하는 책을 읽을 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네. 뭐 집,
학교, 네. 도서관, 네. 네, 이런 뭐 수영장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큐레이션 돼 있는 책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일까요? 그렇죠. 어. 네. 최초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하지만 네, 최초입니다. 네네. 항상 바쁘시고 또 건축학도인지 몰랐어요. 제가 네. 전혀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새롭게 알아가는 또 네. 이러한 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장소가 되고 있죠. 이 장소에서 시리님의 또 다른 모습을 제가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 그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네. 라디오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디오국이 저에게 이제 장소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가 네.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소에서 그 다음으로 또 뭐 가는 과정이 또 있을까요? 그 다음의 과정은 나의 일상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애착이 붙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는 네네. 한데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고 싶고 관심이 가고 공동체 라디오가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무슨 일이 있지? 라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공간일 때는 네. 그냥 그런 곳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경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 그 자체지 네. 거기 안에 이제 사람과 만나서 맺어짐으로써 장소가 되고 그 장소가 하나의 일상에서 또 하나의 어떤 연을 맺고 네. 인간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정말 이런 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또한 그냥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인지가 곧 이 지구에 대한 관심까지로 넘어가는 것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로워 하는 것이 곧 네. 다른 곳으로 눈을 볼 수 있고 관심 네. 갖는 것이 또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는 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시리님이 왜 이 환경 활동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건축학도 있지만 건축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네. 것을 그래서 환경 활동 하시는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환경 운동은 아니고 환경 활동 정도로. 네. 운동과 활동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하는 네. 거.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불모지장이라고 하는데 불모지장은 우리 한글어는 아니죠. 어떤 그 단어의 축약인 것 같은데 불모지장의 뜻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우선 줄임말이에요.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터. 네. 그래서 불모지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불모지라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이 있지만 네. 전주가 저희가 이걸 시작할 당시에 저희 이렇게 뭐 제로웨트 샵이나 비건에 관련된 샵들도 전혀 없었던 부분에서 불모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군요.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장터를 만드는 거. 그래서 불모지장이었군요. 그리고 불모지. 네. 전주 불모지에서 장을 만드는 비건 장터를 만드는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이름은 너무 잘 지었는데 그러면 왜 이 불모지장을 열게 됐는지 궁금해요. 지금 얼마 정도 돼서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됐나요? 저희 20년에 시작했어요. 2020년 그러면 네. 올해가 거의 5년 차. 5년 차가 되는군요. 네. 네.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2020년 9월에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행사를 시작하게 됐던 부분은 불모지장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모아와 페퍼라고 하는 두 명의 친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1인 가구의 대화 모임을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한 번은 1인 가구로 건강하게 먹고 사는 일에 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심화가 됐다고 해요. 사실 혼자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먹는다는 일이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다가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장을 봐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면 그 뒤에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네. 있는 거예요. 네. 좀 더 들여다보면 요즘에 뭐 큰 마트가 아니더라도 작은
가게를 가더라도 대부분 1인 포장 제품들은 플라스틱과 비닐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네. 또 이거를 하지 않고 그걸 시작했던 페퍼라고 하는 친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남부시장이 굉장히 가까워서 시장에서 장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단짜리를 많이 팔잖아요. 힘들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대파 한 단을 사오면 나머지를 대부분 오래 소비하지 못하고 소진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에 대한 부채와 문제의식. 그래서 음. 내가 나를 위해 건강한 한 끼를 차렸지만 허무함과 좀 쓸쓸함 그리고 뭔가 씁쓸함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함께 건강하게 장보고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장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데 사실은 우리 개인이 실천하려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하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불모지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터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고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 없었었는지 처음이잖아요. 뭐든지 처음엔 좀 어려운 점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제 그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장을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첫 번째 좀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첫 번째 정말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아, 네. 뭐 쓰레기만 얘기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같이 덧붙여서 얘기하게 되긴 하지만 처음 회차였기 때문에 뭐 저희가 목표했던 뭐 완벽에 가까운이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네. 하지만 보통의 워낙에 어떤 작은 행사에서도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던 양은 정말 얼마가 되지 않았고요. 그 20리터 쓰레기 봉투 하나 정도와 그리고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박스나 종이 쓰레기들을 저희가 처리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요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고 대신에 재활용이 다 잘 될 수 있는 쓰레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쓰레기 관련해선 그래요. 네.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지 좀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두 명의 친구가 인문상상 프로젝트라고 하는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요게 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획들을 좀 세우게 됐고요. 지금도 저희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때 시작이 건강한 먹거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식문화라는 네. 것을 주제로 잡고 거기에 맞는 판매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020년 그 당시가 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게 많이 강화되고 어떤 행사가 일시적인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럼 처음 시작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해서 사람들을 사전 접수를 받고 선착순으로 들어와서 그 장터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에 그 모일 수 있는 제한된 인원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1시간 안에 뭐 50명이 넘지 않은 인원이 되게끔 하려고 근데 판매자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30명 정도만 받으면 방식으로 네. 단위를 끊어서 받는 방식을 취했어요. 굉장히 좀 어려웠겠네요. 네. 근데 그게 다행히도 또 좋았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명이 오는지가 가늠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10월에 장터가 있지만 몇 분이 올지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근데 한 200명 딱 정해진 인원이 올 수 있었던 거죠. 첫 회인데 200명이 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인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홍보도 굉장히 그럼 잘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가늠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모집을 연 첫날 모두 마감이 됐어요. 벌써요. 그 들어오는 사람 말하는 거죠. 셀러 네, 말고. 200명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첫 시작이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이제 비건 장터이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 없는 장을 만들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고민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음식을 판매를 하는 어딘가를 가본다면 축제나 장터를 가보면
음식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제일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음식을 내는 용기들을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큰 지점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장터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포장 쓰레기예요. 그래서 판매자분들이 모두 무포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판매자분들이 무포장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벌크라고 하죠. 대용량으로 무언가를 가져오면 이제 이거를 일부를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인데, 그럼 구매자분들도 얘를 그대로 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다회용기, 텀블러, 장바구니를 가져오시도록 안내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러한 다회용기라든지 장바구니 안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나요? 그쵸.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전 신청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오시지만, 이제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사전 접수 없이 현장에서 전부 다 받기 시작했을 때 그냥 길 가다가 알고 오시는 분들, 저에게도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 부스라고 해서 다회용기와 텀블러 그리고 종이 가방 등을 미리 모아와서 이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은 테이블을 또 마련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불모지장에서 한번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 외에 그 슈퍼라든지 다른 공간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저희 장터에 네. 처음 한 번 오신 분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9회차 10월이 9회차의 장터이거든요. 이 정도를 해보고 나니까 습관을 들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터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아, 이게 가능할 수 있구나. 내가 미리 준비하면 쓰레기를 이렇게 만들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또 장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판매자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주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가게에 갈 때는 그 다회용기를 가져가서 구매를 하는 거를 너무나 환대해 주시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곳들에 가서는 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더 쉽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판매자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다회용기가 아닌 기존에 이제 쓰레기를 만드는 그러한 판매를 해왔을 텐데 여기 참여를 하면서 아마 그분들도 셀러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그쵸? 뭐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생분해 용기를 사용하는 게 저희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 되게 붐처럼 일었던 시기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해요. 지금 생분해 용기로 그 플라스틱 컵 대신 내고 있는 공간이나 가게나 카페들을 저격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나름의 시도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지만 이제 저희 장터는 그거에 더 너머를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생분해 용기는 생분해 용기들이 다 모여서 얘네들이 따로 배출이 돼서 된 상태에서 얘가 생분해 일어나는 과정들을 거칠 때 제대로 분해까지 일어나는 거지만, 이게 일반 쓰레기로 대부분 같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별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서는 그냥 얘도 일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시는 판매자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생분해 용기에 그거를 내고 계시는 모습을 장터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초기에는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왜냐면 생분해라고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환경 좀 지키기 위한 참여를 했는데 정확한 정보들이 없고 일종의 하나의 그린워싱으로서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타겟을 삼아서 어떤 생분해 용기를 사용하는 분을 삼는 게 아니라 생분해 용기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다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하는 이야기고요. 네. 그럴 때 조금 덧붙이자면 생분해 용기를 시도하시는 분들 또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지금 일반화된 플라스틱 용기보다 생분해 용기가 비싸요.
네, 비쌈에도 여기에 대한 시도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시는 건데 아직 현실 시스템이 뒷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러니까요. 방금 9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2번씩 하는 건가요? 네, 기본은 2번이고요. 간혹 한 번 더 해서 3번 정도를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봄철에, 가을철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는 야외에서만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햇살로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5월과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뭐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음. 아니고 5월과 10월에 이제 적정한 뭐 장소도 맞춰지고 하면은 그렇게 네.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불모지장에서 어떤 종류의 제품들이 판매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당연히 생각하실 부분이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용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제로웨이스트 샵 같은 경우에는 늘미곡과 제비마트가 참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우주라고 하는 제로웨이스트 샵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불모지장에 처음 참여하셔서 끝까지 그 샵을 닫으실 때까지 꾸준히 계속 참여해 주셨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대나무 칫솔이나 고체 치약 그리고 수세미 그리고 샴푸바나 그 바디바 같은 것들을 고정적으로 좀 판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제로웨이스트 용품들은 너무 많아서 이건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그리고 비건 관련해서는 비건 식료품이나 식재료, 디저트를 판매하는 팀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를 비건으로 보고 할 건가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요즘에는 뭐 락토, 모나, 페스코 막 이런 경계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오롯하게 비건으로 하시는 식료품들을 판매하려고 하고 소개하려고 많이 하고 네. 있는 편이어서 네. 비건 김밥이나 그리고 지금 저희 장터에서 판매를 하시다가 남부시장에 가게를 열기도 하셨어요. 네. 콩알레라고 하는 당근김밥 그리고 비건이 아닌 것들까지도 판매하는 가게들도 있으시고 조금 특별한 것들을 소개하자면 피스플래닛이라고 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유리로 만든 소품들을 판매하세요. 바다에 방치되어 있던 유리 조각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갈과 모래에 부딪히면서 얘가 부드럽게 되거든요. 이 바다 유리들을 모아와서 뭐 모빌이나 그 마그넷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리는 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은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건 음식, 그다음에 비건 식재료, 그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물품, 그리고 이제 업사이클이나 네. 같은 그런 제품들을 판매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싶어요. 내가 셀러로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요곳은 음악을 듣고 2부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며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을이 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구론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2부에서도 우리 불모지장의 기획가이신 시리님과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계속 이어갈 테니까 함께 저희하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1부에서 무엇을 질문을 드렸냐면 불모지장이 이제 셀러로 판매자로 이제 참여를 하고 싶다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 장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참여 의사,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포장하지 않은 식재료, 물품 등을 필요한 만큼 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판매 준비를 할 수 있다면 1차 조건은 부합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식의 경우에 비건식이어야 합니다. 네. 네. 비건식이라고 하면은 좀 더 설명드리면 동물성의 어떤 식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 우유라든지 달걀을 포함해서 생선 그리고 육류. 그래서 우리가 비건이라고 하면 그냥 고기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생선을 포함해서 해산물, 우유, 달걀을 포함하지 않는 동물 착취가 전혀 없는 그런 식단, 비건식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자, 그럼 또 하나 더 있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장터에 참여하시는 거다 보니까 참가비를 받고 있어요. 부스 참가비를. 부스 참가비는 3만 원. 3만 원이면 너무 싸요. 네, 사실 저희 제가 그냥 공개할 수 있는데 저희 부스 대여비가 4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부스가 참여를 하실 때마다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도 3만 원이었죠. 처음에는 아, 만 원? 지원을 받아서 네, 했었으니까. 맞아요. 없었던 때도 있었고 네. 나중에 이제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했던 취지는 저희 장터가 200명 정도밖에 안 오는 장터이고 네. 네. 또 얼마나 많은 판매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막 부자가 되겠다. 우리 불모지장 유명해졌으니까 이만큼 벌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서 가능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덧붙이면 장터 시작하기 전에 참가비를 3만 원을 내시고요. 장터가 종료한 후에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판매 수익금의 10%를 실제 얼마 판매되신지 모르니까 자율적으로 기부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제 봄에
올해는 했었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왔는지 부스 말고 그 참여하신 분들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럼요. 있죠. 네. 특히 이번에 좀 이슈였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저희가 작년에 왔던 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 그 전해 정도에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왔어요. 네네. 팔복예술공장에서 했을 네네. 때요. 근데 올해 5월 4일에 다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했던 8번째 장터에 네, 1000명이 넘었어요? 8,500명이 네? 왔습니다. 8,500명요? 아니 8,500명이 왔다면 사실은 그 셀러들이 그만큼의 준비가 다 되었을까요? 음, 예상치 못한 숫자였죠? 많이 올 거라는 거를 예상하긴 했어요. 아, 왜냐면 네. 조금 설명드리면 네. 그만큼 올 수 있었던 게 저희 장터 때문에만 오신 건 아니에요. 아, 네. 저희가 그동안에 5월 약간 4월 후반? 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5월 딱 첫째 주에 진행하겠던 배경은 그 팔복예술공장을 대관해 주시는 전주문화재단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팝나무가 피는 네. 전주선 있는 그 옛 철길을 개방하는 행사를 했고 음흠. 이 행사가 저희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달에 그 4월 초 한 중순부터 5월 넘어서까지 어린이날 기념하면서 한 4주 동안을 금토일을 막 계속 개방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네. 그게 그 이팝나무 철길의 모습이 유튜브 뭐 인스타 같은 걸로 엄청 붐을 타서 막 저희 하는 날 아닐 때도 한 6,000명 정도가 많이 오시고 네. 그때 당시에 전주문화재단에서도 엔디올 팝아트전 같은 큰 규모의 전시를 진행하는 것까지 다 맞물리면서 네. 사람이 좀 많이 오셨고 저희 장터에 할 때가 이제 8,500명이 되는 수가 오게 됐죠. 네. 그러면 올해 이제 곧 열릴 텐데 얼마 정도 어느 분이 오실 거라고 예측은 하고 계시나요? 그때는 되게 특수했던 상황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그때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 저희의 인스타를 팔로우 하셨다면 뭐 오실 수도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장소는 그때 뭐 팔복에 비하면 엄청 작아요. 네. 그래서 뭐 정말 많이 오면 1,000명 정도? 네. 아니고 원래 저희 오던 정도의 수 800명 정도? 네. 그리고 적으면 그래도 600명은 넘게 오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셔서 그 정말 그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 음식도 먹고 그런 장터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올해 언제 하죠? 10월 19일이죠. 네, 맞습니다. 10월 19일이면 다음 주가 되는데요. 혹시 이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 10월 19일 토요일 12시부터 5시까지 네. 운영하고요. 어디서? 명천제. 명천제가 어딘가요? 네, 명천제는 그 한옥마을 넘어서 치명자산 성지라고 하면 그나마 좀 위치를 빨리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옥마을 치명자산 성지 맞은편에 있는 되게 대형 주차장이 있어요. 그 한켠에 명천제라고 하는 작은 카페가 위치하고 있고 그 카페의 잔디밭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거기 가본 것 같아요. 아, 얘기하니까 이제 잔디밭 얘기하니까 네. 생각나요. 이거 주차장이 있고 거기 찻집. 네, 네, 한옥 알아요. 고택으로 네네, 되어 이거 있는. 거기 괜찮아요. 이거 조용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공기가 괜찮아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 10월 19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치명자산 맞은편에 있는 명천제라는 곳에서 열리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을 네, 불모지장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 장터를 열 건데 네. 저희가 회차마다 좀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입다 연구소와 함께하는 장터로 열리게 되는데 다시 입다 연구소와 함께 하게 되면서 저희가 10월 19일이라는 날을 선정하게 된 주요 이유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10월 19일이 전국 수선의 날이에요. 매년 10월 3주차 토요일이 국제적인 수선 수리의 날이에요. 네. 이때는
이때를 조금 잡으면서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위해 활동을 하는 다시 입다 연구소가 올해 그 시기에 전국 수선의 날이라는 되게 큰 컨셉이자 기조 같은 거를 좀 잡고 전국에서 수선의 날을 함께 할 곳들을 모집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모지장도 함께 하게 됐고 이때 수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축으로 다루면서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불모지장의 기본 형태를 또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입다 연구소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제 하실 텐데요. 네. 우리 참여자가 갔을 때 다시 입다 연구소의 그 어떤 수선이잖아요. 네. 내가 옷을 가지고 가면 불필요한 걸 수선해 주나요? 어떤 프로젝트나? 뭐 저희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네. 확정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21% 파티라고 하는 옷 교환 파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옷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사연을 적어서 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 옷에 대한 사연을 네. 적는 거죠. 그 다시 입다 연구소에서 사연을 적는 작은 태그. 맞아요. 태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태그에 뭐 이 옷을 입은 지 몇 회 정도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적고 나의 사연을 적게끔 해서 그거를 보고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나한테 맞냐 안 와. 맞냐도 있지만 이 사연을 보면서 또 그 옷을 교환하는 저희는 판매하지 않아요. 이거를 옷을 교환하는 네.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옷을 가져오시면 교환권을 같이 드려요. 뭐 3벌을 가져오시면 3개의 교환권, 5벌을 가져오시면 5개의 교환권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러면 내가 3개의 그 옷들을 또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입다 연구소인데 다시 보다라는 것이 더 어.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기 전에 내가 보고 그 옷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입었지만 네. 그런데 그것이 또 그 사람과의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해 주는 거 다시 입다 다시 연결하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네.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산정에 있는 간디학교에 고등학교에 있는 간디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하는 모임에 잠깐 갔다가 요거를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내놓은 물건을 보면서 되게 확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네. 들고 네. 제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게 그 사람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 우선은 몇 가지. 네. 수선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작가님을 초대해서 북토크를 진행하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또 수선 워크숍이라고 해서 다닝이라고 하는 요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양말이 이렇게 구멍 나면 아주 옛날에만 그걸 꼬매서 신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다 한 번 신고 버리죠. 그거 버리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을 버섯이라고 하는 동그란 물체 같은 거에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바느질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네. 얘가 예쁘게 디자인되게 나오는 걸 해보는 자기가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명천지 잔디밭이 굉장히 예뻐서 네. 오손도손 수선이라고 하는 재봉틀과 바느질 배우는 과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0월 19일인데요. 제가 네. 다른 스케줄 다 있어도 지키고 가야 되겠어요. 네, 재밌을 것 같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재밌을 것 같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주 프로젝트가 보니까 수선의 날 행사하고 관련해서 그게 좀 큰 아이템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전에 저희가 그 제로웨이트 샵 무포장으로 판매하고 비건식을 하는 건 너무 이미 많이 알려지고 어느 그렇죠. 정도는 알려지고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에 중점을 둬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어떤 이제 1년에 2번 있으니까 각각 5월 이제 10월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의 주제로 해서 조금 더 그 일반 시민들과 함께 환경 운동의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무포장이라든지 제로웨이스트 제품이라든지 이건 일반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템으로 정해서 이 다시 입다 연구소처럼 옷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입고 다시 연결되는 그러한 테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불모지장에게도 되게 좋은 기점이 될 수 있는 게 네. 저희 내부적으로도 수선에 대한 영역들이 불모지장 안에서 좀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이런 것도 있구나 알고 가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번을 통해서 좀 크게 마련을 하고 다음 장터부터는 이게 조금 축소됐지만 여전히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는 그 유럽 기후법에 뭐가 더 포함 강력하게 추가되어 있냐면 수송권이거든요. 네, 수리권, 네, 수리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스로에서 수리를 얘기했으니까 다음 때는 그 수리는 계속 수선 수리는 계속 가되 옷이 아닌 다른 어떤 품목을 수리하는 거 하나의 계속 테마로 이어가는 것은 어떨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치 이게 생각한 방향의 결이 같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산 수리를 전북권에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산 수리도 있고 그리고 아이폰 수리가 네, 사실 되게 맞아요. 이슈이기도 한 지점들이 있고 네. 그리고 브리타 필터 교환하는 이것도 그런 영역에 다 있다고 봐서 네. 일상적으로 만나시는 영역에서의 수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안내하는 부분도 네. 저희 안에 흡수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품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수선까지만 일단은 네. 보고 있습니다. 자, 품이 없다고 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그러면 이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얘기를 꺼내줬으면 좋겠는 포인트를 봐주시면서 질문을 던지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사실 품의 어려움보다는 장소 섭외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왜 팔복동 거기는 안 되나요? 저희가 3회차 동안 팔복예술공장에서 해왔는데 전주문화재단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어요. 네, 일부에 그 운영할 수 있는 실제 운영 실비로 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시면서 팔복에서 이런 행사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팔복에서 하시는 전주문화재단은 저희에게 어떤 터치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불모지장의 모습 그대로 여기서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 전주문화재단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업 방향 이게 좀 여러 가지 조정들이 있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행을 안 하게 돼서 새로운 장소를 좀 물색하게 됐고 저희가 보는 불모지장의 기본적인 그 장소의 배경 첫 번째 조건 하나는 잔디예요. 네. 잔디밭. 그래서 잔디밭이 있는 넓은 장소. 그럼 보통 공원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공원은 너무 개방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회용품 반입 금지라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맞아요. 저희는 제가 통제라는 단어를 되게 주의하고 네네네. 있기는 한데 네. 그런 관리? 부분들을 안내를 친절하게 드릴 수 있으려면 입구가 좁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명천재에서 그 카페 사장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셨고 도전하는 장소입니다. 이번에 처음. 네. 그래서 불모지장 하면은 5월과 10월에 1년에 2번 열리는데 장소는 어디야라고 해서 하나의 장소하고 불모지장의 그 횟수, 그러니까 맞아요. 5월하고 10월이잖아요. 네. 그게 딱 그 하나의 매치가 돼서 항상 불모지장은 여기 이렇게 언제 어디서 이렇게 그게 지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어려운 점 있군요. 장소 섭외하는 것이. 네, 그래서 너무 간절히 원하는 바이고 네. 그런 잔디밭 있는 드넓고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영역의 장소를 갖고 계신 단체와 기관, 개인 분들에게 불모지장의 장소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꼭 저희 불모지장의 연락처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벌써 이미 되니까요. 불모지장의 한 팀이 되셨는데요. 저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몸이 좀 벌어서 그런지. 네. 네, 그렇고요. 그럼 또 혹시 이 불모지장 장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에 열리는 장터에 대해서? 그리고 평소에 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저희가 지난 장터부터 기후적 미식이라는 주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해봤던 워크숍인데요. 들풀 워크숍이에요. 넓게는. 근데 그때는 플라물 워크숍이라고 해서 완주 만경강 알아요. 근처에서 알아요. 활동하는 본초민초라고 하는 활동가 분께서 길에서 쉽게 나는 옛날에는 다 길에서 나는 풀들을 캐서 먹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먹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들풀들을 가지고 맛보고 맛기록지라고 해서
그 맛이 어땠는지를 기록하는 과정들을 5월에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은 묵나물이라고 해서 그 나물을 건조시키고 말리고 삶아서 건조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나오는 나물을 한 번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을 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또 맛을 테이스팅하는 과정까지 하는 워크숍을 진행을 아, 합니다. 그럼 5월 달에는 그냥 생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10월에는 마른 채소라고 해야 되나 들풀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때는 생도 네. 있었고 한번 삶는 과정들을 좀 음.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걸 또 말리는 것까지 한 번 더 네. 해서 오게 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기대가 된대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다음 주 10월 19일 명천제에서 열리는 불모지장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기대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묵나물 워크숍과 수선의 미약 북토크 그리고 수선 워크숍은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한정된 공간의 한정성으로 한정된 인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불모지장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사전 신청해야만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다면 빨리 인스타에 불모지장 키워드를 넣으셔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그냥 현장에서 참여하면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불모장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또 새로운 경험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오시는 분들 따라 다르겠지만 평소에 이런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삶의 실천이나 비건을 모르셨던 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것. 네. 그리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되게 예쁘고 멋있구나, 멋지구나, 이거 자체가 진짜 멋지구나라는 걸 좀 확인하는 게 있으시고요. 그리고 비건을 평소에 지향하거나 비건을 아예 전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역 내에서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비건을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지향하는 시기를 갖고 있는데 있었던 곳들이 코로나 시기도 맞고 또 지금 모두가 다 경제 침체를 이야기하고 하는 때이다 보니까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옵션으로 되는 가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전면으로 비건을 하는 식당들도 사라지고 있는 때라서 불모지장에 오면 그런 팀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번에 비건 아예 음식과 비건 디저트까지 해서 저희가 한 15에서 16팀 정도가 오는데 언제 어디서 이런 팀들을 만날 수 있겠냐 하면서 네네네. 비건을 온전하게 만나는 거를 또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먹고 쓰고 입고 정말 다양하네요. 듣고.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꽤 많이 흘렀어요. 제가 또 마지막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시리님께서는 이제 쓰레기 만들지 않는 장터에 이어서 이제 기존의 축제들의 쓰레기 감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 그래서 그것들이 불모지장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또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네, 네. 말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 시민 공동 행동이라는 네. 시민 단체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진행해주고 계신 진아도 함께 했던 시기들이 있는데요. 불모지장을 하던 제가 불모지장 활동과 별개로 이거를 또 개별적으로 시작했던 계기는 저는 계속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약간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어떤 깊이감이나 좀 제대로 전반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좀 쌓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환경 운동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좀 그린워싱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냥 예쁘고 좋아 보이고 또 결국엔 물건을 소비하는 네, 그렇죠. 장터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불모지장을 5회차, 6회차 하면서 쌓여있던 정보들을 이미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축제 현장에 가서 바꿀 수 있게끔 독려하고 촉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시기에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돌멩이라고 하는 활동가, 뭐 전북 환경운동연합, 전주 지속협 이런 다양한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만나게 되면서 2022년
전주 가맥 축제를 시작으로 축제의 모니터링을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22년에 한 4-5개의 축제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쳤고 일부는 그 축제의 주최 측을 만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23년에는 요게 좀 인연이 되면서 축제에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네. 주요한 또 그 기폭을 역할을 하게 됐던 건 가맥 축제에 모니터링 했던 내용을 보도자료로 낸 것이 주목을 되게 받게 되면서 네. 뉴스를 타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왔는지를 이제 가맥 축제가 막 주목을 받게 되면서 네, 이제 하이트에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하이트에도 깜짝 놀라게 되셨겠죠? 그때 기억나요. 네, 엄청 화들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23년에는 그 일회용 컵으로 플라스틱 컵으로 사용하던 컵들을 다회용 컵으로 23년에 전면적으로 아예 교체를 와. 하게 되는 과정이 생겼고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축제들에서도 저희가 컨설팅 컨택을 해서 연결이 좀 돼서 한 6개, 7개 정도의 컨설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24년에 네. 요게 같이 이제 쌓이면서 어떤 일이 또 크게 생기게 됐냐면 환경부의 예산과 환경부가 전라북도의 예산을 전라북도가 환경부의 예산을 받게 되면서 전북 지속협과 연계해서 일회용품 없는 전북이라는 전북 내에 축제들이 사전 신청을 하면 다회용기를 일부 각 그 대여비와 세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지금 전북에서 축제들만 해도 한 10몇 개 정도를 저희가 예정이 상반기에 한 8개 정도, 7개 정도를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 지금 축제가 한참 많잖아요. 네. 또 한 10몇 개 정도를 진행을 하게 돼서 좀 20개 안 되는 정도를 올해 다회용기를 시도해보는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점들이 제가 그냥 쓰레기 제로를 만들었던 경험이 없었다면 네. 이 축제들의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것까지 연결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이 경험들을 배경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시도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데까지 쉽게 갈 수 있게 됐죠. 그렇죠. 또 시간이 걸렸지만 그 노력이 있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를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에서 지금 다회용기를 이제 뭐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이라든지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끝나면 그 잠깐 30초에 홍보가 나갑니다. 네. 제가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지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옛날에 그 지나간 일이지만 모기 물려가면서 그 가맥 축제에 쓰레기 모니터링 했던 그때가 맞아요.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비가 와서.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쓰레기 바라보고 있고 네. 그랬던 생각이 들고요. 벌써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잠깐 부탁드릴게요. 불모지장의 다음에 대한 이야기 짧게 아, 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불모지장을 하면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그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는 쓰레기 제로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의 고민과 어려움들의 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환경 운동가가 될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어떤 게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고민하고 이 시간을 또 들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의 시기가 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그 다음을 보는 길은 이게 이번에 장터의 100%를 완성시키는 일은 아니다. 우리는 10년 뒤를 보고 이 장터의 10년 뒤까지 물론 기후위기의 시기는 지금 9시 31분 정도에 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년 뒤까지를 보고 그때까지를 보고 완성해가자 하나씩. 그래서 10년 뒤에 어떤 장터가 만들어질지 어디까지 우리가 가 있을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모습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멋지고요. 응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쓰레기 없는 비건 장터 불모지장의 기획자이신 시래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불모지장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불모지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판매자와 방문객 모두가 함께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환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불모지장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불편을 감수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구로운 채식 생활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 a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